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22,0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이 알트들은 지금 더 이 피를 토하고 있는데, 그런데 어제 미 증시를 보시면 어제 미 증시는 뭐 다우존스는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아주 소폭이었고, S&P 500, 나스닥 모두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보였어요. 그럼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짙은 빨간색도 보이고, 특히 이 비트코인이 22,000달러가 무너진 건데,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, 그것을 좀 보시면 오늘 아침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운영 종료 및 자발적 청산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6시 50분에 이 코인니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 기사가 나왔는데, 이보다도 가장 먼저 이 뉴스를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더 블록이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가 은행을 청산하고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해가지고, 지금 여기 시간이 3월 8일 오후 4시 37분 동부 표준시니까, 동부 표준시면 우리나라랑 14시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다면 오늘 아침 6시 37분에 가장 먼저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어제 이 미 증시가 소폭이나마 좀 상승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면서, 또 한때는 이 22,000달러를 넘어서 가기도 했는데,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결국에는 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 기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시, 7시 그 시간쯤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런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이 악재 뉴스를 소재로 삼아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제2의 이 FTX 사태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?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, 일단 이 실버게이트 은행은 이번에 청산 결정을 했는데, 기존에 뭐 FTX나 뭐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, 그때는 이제 회생 절차라고 해가지고 챕터 11을 신청을 했었어요. 그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그런 파산 신청을 한 건데, 이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생 절차 없이 바로 이 청산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것이 챕터 7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, 이 실버게이트 은행 예금은 모두 고객에게 상환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일단 이 실버게이트 은행 때문에 예치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리고 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이 청산 결정 뉴스가 어느 정도 노출된 리스크라, 이미 이 리스크를 감지한 업체나 기업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발을 뺐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, 뭐라고 그랬냐면, 블룸버그에서 이 실버게이트 이용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위스 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 스위스에서는 시그넘뱅크, 뭐 세바뱅크가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은행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코인베이스, 크라켄, 레저X, 서클, 팍소스, 갤럭시 디지털 등 다수의 이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미 이 실버게이트와 협업을 중단한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지난해 11월에 이 FTX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로 이 실버게이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또 나왔었기 때문에, 이미 그때부터 이 불안감을 느낀 회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자금을 인출을 해줬고, 또 실버게이트도 그 자금들을 인출을 해주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뭐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실버게이트는 어느 정도 이 노출된 리스크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너지는 기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쇄 붕괴와 이 확산 여부를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약세로 흐르고 있지만, 사실 지금 이 자산 시장에서는 이 실버게이트 이슈보다 이 파월의 입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밤 12시에 이 파월이 하원 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증언을 했는데, 그래서 뭐라고 했냐, 이걸 또 보시는 것처럼 파월이 하원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뭐 어제는 뭐 이틀 전에 이미 상원에서 어느 정도 말을 했기 때문에
뭐 특별한 메시지는 딱히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 파월이 연설을 했던 그 같은 시간에 미국 노동부에서 이 구인 이직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인 건수가 이 1080만 건으로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예측치보다는 높게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월 구인 건수가 1080만으로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가 여전히 뜨겁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 노동시장이 강하게 되면 임금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인플레로 전이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이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이 3월의 금리 인상폭을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고용과 인플레 지표를 보고선 판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이것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실업률 이 고용 지표가 내일 밤 3월 10일 밤 10시 반에 발표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지난달에 이 실업률이 3.4로 뭐 거의 8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측치를 보시면 지난달과 동일한 3.4로 그렇다면 여전히 이 강한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또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혹시나 이 예측치보다도 더 떨어진다면 이것이 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파월이 말한 인플레 지표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3월 14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 반에 그러니까 서머타임 때문에 1시간 앞당겨져 가지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이 예측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지난달의 6.4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 내일의 고용지표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된 이 CPI를 보고선 어느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고 또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.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의 예측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어제만 해도 이 25bp의 금리 인상이 30%고 50bp의 금리 인상이 69%로 거의 70%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하루 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bp의 금리 인상이 무려 78%로 거의 80%에 가깝게 더 올라섰고 그러니까는 이번 달에 이 금리 인상을 거의 50bp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또 계속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 시장은 더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될 거예요. 그러면 또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 피터 린치는 뭐 워낙 유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냐면 매크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옛날 이 피터 린치가 나온 영상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입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이 매크로 지표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낭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트윗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뭐 요분은 뭐 우리와 같은 뭐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, BNB, 스팀, 트론, 클레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우수한 자산임을 인정하지만 유틸리티 알트로 인해 코인 산업의 자금 유입과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함께 투자하는 뭐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분이 꽤 중요한 말들을 이 트윗에 남겨서 그래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. 뭐라고 했냐면 피터 린치가 매크로 공부는 낭비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다. 어차피 금리 상단은 올 거고 우상향할 기업, 우상향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서 기다리면 된다. 완벽한 투자 환경? 그런 건 없다. 그런 거 다 따지면 언제 투자하나. 이제 금리 오르면 오르는 거고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. 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. 그런데 어쩌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내가 뭐 단타나 선물로 돈 벌 생각이 아니라면 이 매크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뭐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? 또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?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런 것들을 팔 건가요? 우리가 뭐 이런
안 좋은 매크로를 보고 뭐 손털고 도망갈 게 아니라면 사실 이런 매크로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노이즈일 뿐입니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자산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?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설령 그것이 믿음을 넘어서 과도한 희망회로일지라도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또 가격에 따라서 뭐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또 오르면 왜 내 거만 안 가지? 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희망회로를 굴리는 사람이 100배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자산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 매크로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대중들의 심리가 어떠한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어제도 중립이었고 지난주도 중립, 지난달까지도 중립이었어요. 그런데 오늘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공포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중은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지금 이 대중과 똑같이 함께 이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이 대중과 달리 나는 또 다른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